단 한 번의 지역 축제 무대에 오르는 출연료가 약 2,80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이찬원은 무대 몇 번만으로 직장인의 연봉에 가까운 매출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800만 원은 이찬원 본인이나 소속사가 공식 계약서로 공개한 금액이 아니라 방송가와 행사업계에서 거론된 추정치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를 그대로 개인 통장에 들어오는 돈으로 보면 안 됩니다. 행사, 대행사 비용 밴드와 스태프 인건비, 이동비, 의상비, 소속사 정산 세금까지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숫자가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2020년 미스터 트롯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한 뒤 이찬원의 몸값이 단순한 신인 가수 수준을 넘어 전국구 스타의 단계로 올라섰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찬원의 실제 재산은 얼마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확한 총재산과 월 수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는 수십억 원 많게는 100억 원이 넘는다는 주장까지 떠돌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세금 자료나 부동산 등기, 전체 내역 금융자산 자료는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단정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대신 공개된 활동량과 알려진 수입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면 그가 왜 트로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익 기반을 가진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는지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입원은 지역 축제와 기업 행사입니다. 트로트 가수에게 행사는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특히 봄과 가을 축제철에는 하루에도 여러 도시에서 공연 요청이 몰립니다. 이찬원처럼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가수는 지역 축제의 관객 수를 끌어올리는 핵심 카드로 취급됩니다. 행사 출연료가 약 2,800만 원이라는 보도가 사실에 가깝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4번만 무대에 올라도 총 매출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8번이라면 2억 2,400만 원입니다. 10번이면 2억 8천만 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 계산일 뿐입니다. 모든 행사가 같은 가격으로 계약되는 것도 아니고 방송 연계 행사인지 지방자치단체 축제인지 기업 행사인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찬원의 이름 자체가 행사 흥행을 좌우하는 브랜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수입원은 방송 출연료입니다. 이찬원은 가수 활동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자, 진행자, 패널로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노래 실력만 보여주는 가수는 앨범과 행사 일정에 따라 수입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 매주 방송에 출연하는 고정 멤버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찬원은 편스토랑을 비롯해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음식 지식, 진행 능력, 빠른 반응, 정확한 발음으로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특히 트로트 가수 가운데 방송 진행 능력까지 인정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점은 그의 출연료를 단순한 가수 출연료가 아니라 방송인과 진행자의 가치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방송 출연료 역시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제작비가 다르고 고정 출연인지 특별 출연인지 촬영 시간이 얼마나 긴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한 주에 여러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정규 방송과 특집 프로그램, 시상식 진행까지 맞는다면 월간 방송 매출이 상당한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큰 계약이 아니라 매주 반복되는 일정입니다. 행사는 계절에 따라 변하지만 방송은 연중 계속됩니다. 이찬원의 월 수입을 강하게 만드는 핵심은 바로 이 반복성과 안정성입니다. 세 번째 수입원은 콘서트입니다. 이찬원은 2024년 창가 콘서트를 통해 서울, 인천, 안동, 수원, 부산, 대구, 청주, 광주 등 여러 도시에서 팬들을 만났습니다. 한 도시에서 한 번만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 동안 여러 회차를 진행하는 구조라면 티켓 매출은 빠르게 커집니다. 예를 들어 공연장 규모가 수천 석이고 티켓 가격이 좌석에 따라 수만 원에서 10만 원을 넘는다면 한 회 공연의 총 매출은 수억 원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식 상품 응원봉, 사진 의류 현장 판매 상품까지 더해집니다.
그러나 콘서트 매출 전체가 이찬원의 개인 수입은 아닙니다. 공연장 대관료 무대, 설치비 음향과 조명 영상 장비 밴드 댄서, 경호 티켓, 수수료 홍보비, 지방 이동비가 들어갑니다. 대형 공연일수록 매출도 크지만 비용도 큽니다. 따라서 콘서트 수익을 계산할 때는 티켓 판매액과 실제 정산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전국 투어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팬덤의 구매력이 매우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보다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방송 화제성은 순간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팬들이 직접 돈을 내고 여러 도시의 공연장을 채우는 힘은 장기간 축적된 신뢰가 없으면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찬원은 한 방송에서 자신의 팬카페 회원 수가 약 6만 명이라고 언급했고 공연장에 팬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수십 대씩 도착하는 장면도 화제가 됐습니다. 일부 방송에서는 최대 50대에 가까운 버스가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버스 한 대에 40명만 탔다고 단순 계산해도 2,000명입니다. 이 숫자는 이찬원의 팬덤이 온라인 응원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공연장과 행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행동력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행동력은 티켓 앨범 광고 제품 행사 흥행으로 연결됩니다. 네 번째 수입원은 음반과 음원입니다. 이찬원은 트로트 가수이지만 팬덤 소비 구조는 아이돌 시장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앨범을 한 장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버전을 구매하고 음원 스트리밍과 영상재생 음악방송 투표까지 조직적으로 참여합니다. 2025년 3월 공개된 창가 관련 라이브 앨범은 공개 직후 짧은 시간 안에 100만 회가 넘는 스트리밍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록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음원 플랫폼에서 높은 재생수를 유지하면 저작권료와 실현자 수익이 발생하고 음반 판매량이 높으면 콘서트와 광고 계약에서도 팬덤의 구매력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원 100만 회가 곧바로 거액의 개인 수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 수수료, 유통사, 제작사,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실현자에게 수익이 나뉩니다. 이찬원이 곡 작업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에 따라서도 정산 비율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음원 재생 수만으로 월 수입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곡이 오랜 기간 반복 재생되면 방송이나 행사가 없는 기간에도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저작권과 음원 수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섯 번째 수입원은 광고입니다. 광고 계약은 연예인의 재산을 빠르게 키울 수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이찬원은 부모 세대와 중장년층의 신뢰가 높고 젊은 시청자에게도 친근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식품, 건강 관련 제품, 생활용품, 가전지역 브랜드처럼 신뢰가 중요한 광고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광고주는 단순히 유명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매로 연결되는 팬층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이찬원의 팬들은 방송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소개한 음식이나 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후기까지 공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광고 계약금은 브랜드 규모 계약 기간, 촬영 횟수, 경쟁 업종 제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3개월 계약과 1년 전속 계약은 금액이 다르고 텔레비전 광고와 온라인 광고도 조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찬원의 광고료를 특정 금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분야의 광고가 동시에 이어진다면 행사와 방송보다 더 큰 금액이 한 번에 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타의 월 수입이 어떤 달에는 평소보다 몇 배로 뛰는 이유가 바로 광고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어떨까요? 이찬원은 2024년 9월 방송에서 대구의 한 주택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약 2억 2억 원 수준으로 언급된 집이 오랫동안 팔리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화는 큰 관심을 받았지만 이것만으로 이찬원이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한 채의 가격과 전체 재산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부동산 소유 관계가 본인 명의인지, 가족 명의인지, 대출이 있는지, 현재도 보유 중인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이찬원이 서울의 고급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했다거나 부모에게 수십억 원짜리 집을 선물했다는 식의 이야기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공식 방송이나 소속사의 확인이 없는 정보는 사실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연예인의 재산을 다루는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재산을 사실처럼 단정하면 시청자의 관심은 잠시 끌 수 있지만 결국 콘텐츠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찬원의 소비 습관과 가족에 대한 태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명절에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 수십 개의 용돈 봉투를 준비했다고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약 50개의 봉투를 준비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장면은 그가 벌어들인 돈을 혼자 과시하기보다 가족과 나누는 성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용돈 봉투 개수만으로 재산 규모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 이후에도 가족과 고향을 자주 언급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월 수입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계약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행사 출연료를 회당 2,800만 원으로 보고 한 달에 6번 공연한다면 행사 총 매출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방송 고정 출연료, 특별 출연료 콘서트 정상음 음원과 음반 수입 광고 계약금이 더해집니다. 활동이 적은 달에는 수입이 크게 줄 수 있지만 축제와 광고와 콘서트가 겹치는 달에는 총 매출이 수억 원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 매출과 순수입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행사와 방송 광고를 합쳐 한 달 총 매출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해도 이 금액 전부가 이찬원 개인에게 남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사와의 정산 비율이 적용되고 스태프 비용과 세금이 빠집니다. 대한민국의 고소득 연예인은 소득 구간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상 헤어와 메이크업 차량 연습실, 콘텐츠 제작비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남는 금액은 계약 구조와 비용 처리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 역시 단순히 연간 매출을 몇 년치 더해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데뷔 이후 벌어들인 돈에서 생활비와 세금 활동 비용 가족 지원, 투자 손익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이찬원이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약 6년 동안 정상급 활동을 이어왔다고 해도 정확한 자산 규모는 본인과 회계 담당자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가수 방송인 진행자 광고 모델, 콘서트형 아티스트로 동시에 활동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탄탄하다는 평가는 가능합니다. 이찬원의 가장 큰 자산은 통장 잔액만이 아닙니다. 첫째는 전국적인 인지도입니다. 둘째는 충성도 높은 팬덤입니다. 셋째는 방송 진행 능력입니다. 넷째는 트로트 무대에서 검증된 실력입니다. 다섯째는 가족 친화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 5가지는 한 번의 히트곡보다 오래 갑니다. 노래 인기가 잠시 주춤해도 방송에서 활동할 수 있고 방송 일정이 줄어도 콘서트와 행사를 열 수 있으며 공연이 없는 기간에는 광고와 음원 수입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찬원은 2020년 미스터 트롯 이후 단기간에 사라진 스타가 아니라 여러 해 동안 활동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는 방송 종료 후 1년입니다. 화제성이 빠르게 떨어지고 새로운 참가자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찬원은 노래뿐 아니라 요리 진행, 스포츠 지식 상식, 빠른 입담을 보여주며 새로운 역할을 만들었습니다. 이 변화가 그의 수입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수입의 변동성은 더 분명해집니다. 축제가 집중되는 봄과 가을에는 행사 수입이 커지고 전국 투어가 진행되는 시기에는 티켓과 상품 매출이 늘어납니다. 앨범 발매 직후에는 음반과 음원 수입이 집중되고 광고 계약이 체결된 달에는 일시적으로 큰 금액이 잡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과 준비에 집중하는 달에는 겉으로 보이는 일정이 많아도 실제 정산 시점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 수입은 일을 한 날 바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금 일부를 먼저 받고 촬영이나 공연이 끝난 뒤 장음을 받거나 분기별로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의 스케줄만 보고 그달의 실제 수입을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이찬원이 맡는 역할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미스터 트롯 출신 가수로 섭외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정리하고 출연자의 말을 받아주는 진행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 게스트는 한번 출연하고 끝나지만 고정 진행자는 프로그램의 얼굴이 됩니다. 이 위치에 오르면 출연료뿐 아니라 연말 특집 시상식 브랜드 행사, 홍보 영상 등 추가 기회가 따라옵니다. 결국 이찬원의 시장 가치는 노래 한 곡의 성적이 아니라 방송 한 회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해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행사비 2,800만 원이라는 한 숫자만으로 이찬원의 수입을 설명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수입원이 서로를 밀어주는 구조입니다. 방송에서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면 행사 관객이 늘고 행사에서 팬을 만나면 콘서트 티켓 판매로 이어집니다. 콘서트의 열기는 음반과 상품 구매로 연결되고 높은 구매력은 광고주에게 강한 신호가 됩니다. 이 순환이 계속될수록 한 번의 인기보다 훨씬 안정적인 재산 형성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이찬원의 출연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월 수입이 몇억 원인지, 총 재산이 수십억 원인지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활동과 시장에서 거론된 수치를 종합하면 한 가지 결론은 가능합니다. 이찬원은 행사 한 번에 수천만 원이 언급될 정도의 스타이고 방송과 콘서트, 음원 광고가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달의 총 매출은 수억 원대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순수입은 그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2020년 한 오디션 무대에서 시작한 청년이 불과 몇 년 만에 전국 축제의 핵심 출연자, 예능 고정 멤버, 콘서트 가수, 광고 모델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찬원의 정확한 재산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경쟁력은 이미 확인됐습니다. 무대를 채우는 팬덤, 매주 시청자를 만나는 방송 능력, 여러 세대를 움직이는 신뢰, 그리고 한 분야에 의존하지 않는 수입 구조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찬원의 재산과 월 수입을 둘러싼 수많은 추측이 계속 나오는 진짜 이유입니다.